따뜻한 마음이 오가는 곳, 세상의 모든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세모 엄마 사연은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어머니. 지훈이의 목소리가 아파트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들려왔다. 김서연은 식당에서 돌아와 신발을 벗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뭔 일이지? 아이가 저렇게 흥분한 목소리를 내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왜 그래? 어머니, 저 뉴스 나왔어요. 인터넷 기사에도 나왔고. 지훈이가 휴대폰을 들이밀었다. 화면에는 편모 밑에서 자란 모범 청년, 명문대 수석 합격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떠 있었다.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15년. 정말 길고 긴 시간이었다.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지훈이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제가 더 고맙죠. 어머니가 없었다면. 그때였다. 따르릉. 집 전화가 울렸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요즘 누가 집 전화를 거나? 대부분 휴대폰으로 연락하는데. 받을게요. 지훈이가 전화를 들었다. 여보세요? 그런데 아이의 표정이 급변했다. 환한 미소가 사라지고 얼굴이 굳어졌다. 누구세요? 서연이 다가가 수화기를 받았다. 여보세요? 서연아.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서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15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다. 박재성, 전 남편의 목소리였다. 참 오랜만이네. 뉴스 봤어.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더라. 우리 아들? 서연의 손이 떨렸다. 수화기를 꽉 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다. 지금까지 어디 있었는데? 그게 좀 할 말이 있어서. 내일 시간 있니? 만날 수 있을까? 15년간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갑자기 만나자고? 아들의 성공 소식이 뉴스에 나온 바로 그날, 서연은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놈이 또 무슨 일을 꾸미고 있구나. 싫어. 서연아, 그러지 말고. 15년간 어디 있었는데 이제 와서 뭘 바라는 거야? 아이 아빠인데 축하 인사라도 해야지. 아이 아빠? 서연은 웃음이 나올 뻔했다. 15년간 양육비 한 푼 안 준 사람이 아빠라고? 할 말 없어. 서연이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잠깐. 서연아, 나도 아버지야. 아들 성공한 걸 축하하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 대학 생활하는데 도움도 주고 싶어. 도움? 15년 만에? 서연은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다. 저놈이 그냥 포기할 리가 없었다. 분명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 1장. 낯선 손님. 전화를 끊고 나서도 서연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다.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누구였어요? 아무도 아냐.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말할 수 없었다. 오늘같이 기쁜 날에 그런 얘기를 할 순 없잖아. 그냥 잘못 걸린 전화야. 지훈이는 더 묻지 않았다. 어머니의 표정을 보니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 수가 없었다. 박재성, 그 이름만 떠올려도 속이 메스꺼웠다. 15년 전 그날이 생생했다. 이 집안에서 나가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던 그 모습, 다른 여자 만난다고 당당하게 선언하던 그 뻔뻔함, 그리고 5살 지훈이가 울면서 매달렸을 때도 아빠 가지 마. 남자가 그렇게 울면 어떡해. 그냥 엄마랑 잘 살아. 아이를 밀쳐내고 나가던 그 등짝. 그게 마지막이었다. 마이너스. 다음 날 오전 서연은 평소처럼 식당에 나갔다. 사장님, 어제 아드님 기사 봤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단골 손님이 축하 인사를 건넸다. 네, 고맙습니다. 서연은 억지로 웃었다.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무겁긴 했지만 아들 자랑을 들으니 기분이 조금 나아졌다. 그런데 오후 2시쯤 사장님, 누가 찾아왔어요. 알바생이 주방으로 들어와서 말했다. 누구요? 잘 모르겠는데. 아저씨 한 분이 사장님을 찾으신다고. 서연의 심장이 쿵 떨어졌다. 설마. 서연이 홀로 나가보니 구석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1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다. 박재성이었다. 머리는 많이 빠졌고 살도 많이 빠져서 초라해 보였지만 그 뻔뻔한 눈빛만은 그대로였다. 서연아, 뭐하러 왔어? 서연은 앞치마를 벗지도 않고 그 앞에 섰다. 앉아. 얘기하자. 할 말 없어. 나가. 그러지 말고. 커피 한 잔만. 박재성은 이미 아메리카노를 주문해 놓은 상태였다. 15년 만인데 이렇게 매정하게 굴어? 매정하다고? 서연은 어이가 없었다. 매정한 건 누구야? 15년간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그래도 부부였는데. 전 부부야. 전. 서연이 강조해서 말했다. 좋아. 그럼 직접적으로 말할게. 박재성이 목소리를 낮췄다. 지훈이, 우리 아들 정말 잘 컸더라. 내 아들이야. 법적으로는 내 아들이기도 하잖아. 서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저놈이 뭘 노리는 건지 대충 짐작이 갔다. 뭘 원하는 거야? 아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잖아. 유학도 갈 거고 돈이 많이 들 텐데.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지. 나도 아버지인데. 박재성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가정법원에서 받아온 거야. 친권자 변경 신청서. 서연의 머리가 하얘졌다. 뭐라고? 지훈이가 이제 성인이니까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 아버지랑 살 건지 어머니랑 살 건지. 너 미쳤어? 미친 게 아니야. 아버지로서 당연한 권리를 찾는 거지. 박재성이 비열하게 웃었다. 물론 지훈이를 뺏어가려는 건 아니야. 그냥 아버지로서 권리만 인정받으면 돼. 무슨 권리? 양육권자는 어머니지만 친권은 공동으로 갖는 거야. 그럼 아이의 중요한 결정에 아버지도 참여할 수 있거든.
서연은 이제 완전히 이해했다. 돈이 목적이구나. 뭔 돈? 그냥 아버지 노릇하고 싶은 거야. 15년 늦었어. 늦었다고 해서 아버지가 아닌 건 아니잖아. 박재성이 테이블에 몸을 기댔다. 서연아,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혈육이 그립더라. 지훈이랑 좀 지내보고 싶어? 거짓말. 저놈 눈에는 돈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걸 서연이 모를 리 없었다. 안 돼. 법원에 가면 내가 이길 거야. 친부의 권리니까. 15년간 양육비 한 푼도 안 준 주제에? 그건 그때는 사정이 어려워서. 어려우면 연락이라도 했어야지.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주변 손님들이 쳐다봤다. 조용히 해. 사람들이 본다. 보든 말든 넌 아버지 자격이 없어. 자격이 없기는. 혈연 관계는 어쩔 수 없는 거야. 박재성이 일어섰다. 생각해봐. 법정까지 가서 서로 상처받을 필요 없잖아. 그냥 조용히 합의하자. 무슨 합의? 간단해. 지훈이 유학 보낼 때 비용의 절반만 내가 부담할게. 대신 아버지로서 권리도 인정해줘. 서연은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다. 15년 만에 나타나서 절반을 부담한다고? 그래. 나름 성의를 보이는 거야. 성애? 서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15년간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그 모든 걸 혼자 감당한 내게.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고, 지나간 일이 아니야.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야. 서연이 앞치마를 빼빼 쥐었다. 나가. 다시는 나타나지 마. 서연아, 후회할 거야. 법정에서 만나면 더 복잡해져. 박재성이 서류를 테이블에 놓고 일어났다. 일주일 줄게. 생각해봐. 그가 나간 후 서연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15년 만에 나타난 악몽. 하필이면 아들이 가장 행복한 순간에. 아버지로서의 권리. 서연이 중얼거렸다. 15년간 의무는 안 하고. 그 순간 서연은 결심했다. 법정에서 만나자고. 좋아. 그럼 정말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2장. 아버지의 권리. 그날 밤 서연은 지훈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다. 아버지가 다시 나타났어. 지훈이의 표정이 굳어졌다. 어제 그 전화요? 응. 그리고 오늘 식당까지 찾아왔어. 서연은 박재성이 남긴 서류를 지훈이 앞에 놓았다. 친권자 변경 신청서. 지훈이가 서류를 읽으며 중얼거렸다. 이게 뭐예요? 법적으로 아버지로서 권리를 요구하는 거야. 15년 만에요? 지훈이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 사람이 뭘 원하는 거예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아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유학비 절반을 내겠다면서 대신 아버지로서 권리를 달라는 거야. 유학비요? 제가 유학 간다고 언제 말했나요? 그게 아니라. 서연이 한숨을 쉬었다. 내가 성공했으니까 그 옆에서 혜택을 보려는 거야. 돈이 목적이지. 지훈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 응, 저는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지훈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5살 때 기억이 거의 없지만 엄마를 때리고 소리 지르던 건 기억나요. 서연의 가슴이 찡했다. 지훈아, 그리고 15년간 생일 한 번 챙겨주지 않고 아플 때 한 번 안아주지 않고 학교 운동회에 한 번 와주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아버지라고요? 지훈이가 서류를 밀쳐냈다. 절대 안 돼요. 저는 그 사람이 뭘 하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법이 뭐가 중요해요? 진짜 아버지는 따로 있는데. 진짜 아버지? 어머니요. 지훈이가 서연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가 아버지이자 어머니였어요. 저한테는 어머니면 충분해요. 서연은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다. 저놈이 그냥 포기할까? 마이너스. 사흘 후 박재성이 또 연락했다. 생각해봤어? 결론은 똑같아. 안 돼. 그럼 할 수 없지. 박재성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내일 변호사 선임하고 정식으로 소송 제기할게. 마음대로 해. 후회할 거야, 서연아. 내가 이길 게 뻔한데.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 그럼 뭐가 중요한데? 의무를 다한 사람이 권리를 주장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야. 15년 전 일을 왜 자꾸 끄집어내? 그때는 내 사정도 어려웠다고. 서연이 비웃었다. 어려운 건 나도 마찬가지였어. 그런데 나는 포기 안 했어. 여자가 아이 키우는 건 당연한 거 아냐? 순간 서연은 말을 잃었다. 당연하다고? 뭐라고? 원래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 거잖아. 아버지는 돈 벌어오는 게 역할이고. 그럼 15년간 돈은 누가 벌었는데? 그건 박재성이 말끝을 흐렸다. 어쨌든 이제 내 형편도 좀 나아졌어. 그러니까 아버지 노릇을 하려는 거야. 형편이 나아졌다고? 서연이 의외라는 듯 물었다. 재혼한 집사람이 좀 살림이 괜찮아. 아, 그렇구나. 서연은 이제 완전히 이해했다. 박재성이 갑자기 나타난 이유를. 새 부인의 돈으로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성공한 아들한테도 관심이 생긴 거구나. 그래서 내 아들한테까지 손 뻗치려고? 내 아들이기도 해. 아니야. 내 아들이 아니야.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혈연관계로만 따지면 내 아들이지. 혈연관계가 전부가 아니야. 법적으로는 전부야. 박재성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법원에서 만나자. 마이너스. 그날 밤 서연은 지훈이와 함께 변호사를 찾아갔다. 사건이 좀 복잡하네요.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다. 아버지 쪽에서 친권 변경을 요구한다면 법적으로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지훈이가 물었다. 성인이 된 자녀의 경우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친부의 권리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변호사가 안경을 벗으며 설명했다. 특히 상대방이 경제적 지원 의사를 밝혔다면
법원에서도 고려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질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서연이 불안하게 물었다. 질 가능성보다는 타협점을 찾아야 할 수도 있어요. 타협점이요? 예를 들어 완전한 친권 변경은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아버지의 권리를 인정하는 식으로. 서연은 머리가 복잡해졌다. 그럼 결국 박재성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건가?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변호사가 말했다. 뭔가요? 역고소를 하는 거예요. 역고소? 15년간 밀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겁니다. 서연의 눈이 번뜩였다. 양육비요? 네. 이혼 당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었는데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 모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얼마나 될까요?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다. 15년간의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대략 계산해도 몇 천만 원은 될 겁니다. 몇 천만 원? 지훈이가 놀란 듯 물었다. 이자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수도 있고요.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다. 상대방이 친권을 주장한다면 우리도 부모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그래,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의무도 따져보자. 선생님, 그 소송 진행해 주세요. 정말요? 네. 15년간 참은 걸 이제 제대로 계산해 보죠. 서연의 눈에 결의가 서렸다. 박재성이 원한다면 법정에서 만나자. 하지만 게임의 룰은 공평해야 하니까. 권리를 주장하려면 의무부터 다하라고 말해주자. 3장 15년짜리 영수증.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서연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15년을 기다린 이 순간이었다. 박재성은 이미 와 있었다. 양복을 차려입고 변호사와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 여전히 뻔뻔해 보였다. 모든 분 기립해 주세요. 판사가 입장했다. 사건 번호 2025-1만 2345 친권자 변경 신청 사건 및 양육비 청구 사건을 개정합니다. 드디어 시작이다. 서연은 지훈이의 손을 꽉 잡았다. 신청인 측부터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신청인 박재성은 피신청인 김서현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박지훈의 친부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15년 전 이혼 당시 양육권은 모친인 피신청인이 갖게 되었지만 이제 자녀가 성인이 된 만큼 친부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판사가 물었다. 자녀의 교육과 진로에 대한 결정권, 그리고 경제적 지원을 통한 친부로서의 역할 회복입니다. 박재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그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들과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나아져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서연은 속으로 비웃었다. 특히 아들이 명문대에 합격해서 앞으로 유학 등 많은 비용이 필요할 텐데 친부로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지원하실 계획이신가요?
유학비의 절반,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비용들을 반반씩 부담하겠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피신청인 측 진술을 들어보겠습니다. 서연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재판장님, 신청인의 주장은 일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다. 신청인은 15년간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조차 하지 않았고요. 그건 박재성이 중얼거렸다. 이에 대해 저희는 역고소를 제기합니다. 15년간 미지급된 양육비 전액을 청구합니다. 변호사가 계산서를 판사에게 제출했다. 월 양육비 150만 원씩 15년, 총 2억 7천만 원입니다. 2억 7천만 원? 박재성이 깜짝 놀라며 벌떡 일어섰다. 재판장님, 그건 너무 과도한.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박재성을 제지했다. 계속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자를 포함하면 총 4억 원이 넘습니다. 서연의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리고 이 모든 비용에 대한 영수증과 증빙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그때 서연이 일어섰다. 재판장님, 제가 직접 진술하겠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커다란 박스를 꺼냈다. 박스 안에는 수천 장의 영수증들이 들어 있었다. 이것은 15년간 제가 모아둔 모든 영수증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지훈이가 5살 때부터 매일매일 쓴 돈의 영수증을 모두 모아뒀습니다. 서연이 영수증 한 장을 들어 올렸다. 2010년 3월 15일 감기약 8,000원. 또 다른 영수증을 들었다. 2011년 9월 3일 초등학교 입학 준비물 45,000원.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2013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선물 케이크 15,000원. 박재성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렸다. 2015년 5월 8일 어린이날 놀이공원 입장료 3만 원. 2018년 2월 14일 중학교 졸업식 정장 18만 원. 서연이 영수증을 하나씩 읽어나갔다. 왜 이런 걸 다 모아뒀냐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서연이 판사를 바라봤다. 언젠가는 이 사람이 나타나서 아버지 행세를 할 줄 알았거든요. 법정이 숙연해졌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15년을 기다렸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아버지의 의무부터 다하라고 말하려고. 박재성이 고개를 숙였다. 지훈이가 아플 때마다 병원비, 학교 준비물, 생일 선물, 수학여행비, 학원비. 서연이 영수증들을 펼쳐놓았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여기 있어요. 판사도 숙연한 표정이었다. 재판장님, 서연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 사람은 15년간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아버지라고요? 그건 박재성이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유학비 절반을 부담하겠다고요? 좋습니다. 서연이 차갑게 말했다. 그럼 15년간의 양육비부터 다 갚고 나서
그런 소리 하세요. 박재성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재판장님, 과거의 일을 너무 과도하게. 과도하다고요? 서연이 목소리를 높였다. 15년간 혼자 아이 키운 게 과도한 거예요? 아니면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게 과도한 거예요? 변호사가 말문이 막혔다. 지훈이가 일어섰다. 재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는 저 사람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훈이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5살 때 집을 나간 사람, 15년간 연락 한 번 없던 사람, 제가 아파도 걱정해주지 않던 사람을 왜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나요? 지훈이가 박재성을 쳐다봤다. 저에게 진짜 아버지는 어머니예요. 아버지이자 어머니이셨거든요. 박재성이 고개를 들지 못했다. 만약 정말 제가 걱정돼서 정말 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어서 오신 거라면. 지훈이가 잠시 멈췄다. 15년 전에 왔어야죠. 제가 성공했다고 이제 와서 나타나는 건 아버지가 아니라 기회주의자예요. 법정이 조용해졌다. 판사가 말했다. 양측의 주장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잠시 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이너스. 30분 후 판사가 다시 나타났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긴장했다. 먼저 친권자 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합니다. 서연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신청인이 15년간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됩니다. 박재성의 얼굴이 땅에 떨어졌다. 그리고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는 판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다. 피신청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합니다. 일부요? 서연의 변호사가 물었다. 15년간의 양육비 총액 2억 7천만 원과 이자 1억 3천만 원, 총 4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4억 원. 박재성이 비틀거렸다. 다만 신청인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분할 지급을 명령하며 재산 압류를 통해 강제 집행하도록 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박재성이 서연에게 다가왔다. 서연아, 이건 너무하잖아. 너무한 건 누구야? 서연이 차갑게 대답했다. 15년 늦었어. 모든 게. 박재성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가 등을 돌려 터벅터벅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서연은 마침내 후련함을 느꼈다. 15년간 꾹 참아온 분노가 드디어 해소되는 순간이었다. 어머니, 지훈이가 서연의 팔짱을 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응, 이제 정말 끝났다. 서연이 미소를 지었다. 15년짜리 영수증이 마침내 값을 한 순간이었다. 사장, 아들의 눈물. 법정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훈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서연도 마찬가지였다. 15년간 가슴속에 묻어둔 분노가 한순간에 터져나왔던 터라 이제는 오히려 허탈함이 밀려왔다. 어머니, 지훈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네, 정말 15년간 영수증을 다 모아두신 거예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그냥 가계부 정리하는 차원에서 시작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연이 잠시 말을 멈췄다. 언젠가는 저 사람이 나타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증거를 남겨두자 싶었어. 그런데 정말 나타났네요. 그러게, 사람이 참 뻔하지. 지훈이가 쓴웃음을 지었다. 15년간 정말 혼자 다 하셨구나. 혼자가 아니었어. 너랑 같이였잖아. 서연이 지훈이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래도 저 때문에 고생만 하셨어. 고생이 아니야. 너는 엄마의 자랑이었어. 하지만 지훈이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워 보였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집에 도착해서도 지훈이는 계속 침묵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TV를 보면서도 뭔가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다. 지훈아, 무슨 생각해? 서연이 물었다. 그냥. 지훈이가 머뭇거렸다. 오늘 법정에서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서요. 뭘? 그 사람한테 기회주의자라고 했잖아요. 서연이 의외라는 듯 쳐다봤다. 왜? 틀린 말이었나? 아니요. 맞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지훈이가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생물학적으론 아버지인데 너무 매정하게 말한 것 같아서 서연은 깜짝 놀랐다. 이 아이가 지금까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지훈아. 서연이 지훈이 옆에 앉았다. 넌 정말 착하구나. 착한 게 아니라. 아니야. 정말 착해. 그런 사람한테도 미안해하다니. 서연이 지훈이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내가 미안해할 필요는 없어. 그래도 지훈아, 엄마가 물어볼게. 서연이 지훈이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너 혹시 그 사람이 진짜 아버지 노릇을 하러 온 거라고 생각해? 지훈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니면 돈 때문에 온 거라고 생각해? 그건 돈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왜 미안해? 서연이 지훈이의 어깨를 두드렸다. 진심이 아닌 사람한테 진심으로 대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혈연관계가 뭐야? 서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피만 섞였다고 가족이야? 15년간 한 번도 안부 묻지 않은 사람이. 지훈이가 고개를 숙였다. 지훈아, 엄마가 하나만 물어볼게. 네. 너 그 사람이 그리워한 적 있어? 지훈이가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궁금한 적은? 가끔. 어릴 때는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아빠가 있는데 왜 나만 없나 하고. 서연의 가슴이 아팠다. 그런데 크면서 별로 궁금하지 않더라고요. 왜? 어머니 혼자서도 충분했거든요. 지훈이가 서연을 바라봤다. 다른 친구들 아빠가 하는 일을 어머니가 다 해주셨잖아요. 그래. 학교 운동회 때 아빠들이 와서 달리기 하면 어머니가 와서 달리기 하셨고. 지훈이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아빠들이 축구 가르쳐 주면 어머니가 축구 가르쳐 주려고 노력하셨고.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때 그 기억들이 생생했다. 물론 축구는 잘 못 가르치셨지만 지훈이가 웃으면서 말했다. 야, 엄마도 나름 열심히 했어. 알아요. 그래서 더 고마웠어요. 지훈이가 갑자기 서연을 꽉 안았다. 어머니가 아빠이자 엄마였어요. 저한테는 어머니만 있으면 충분했어요. 서연도 지훈이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지훈아. 제가 더 고마워요. 모자가 한참 동안 안고 있었다. 어머니, 응? 오늘 법정에서 영수증 읽어주실 때 정말 감동받았어요. 지훈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그 영수증 하나하나가 다 사랑이었구나 싶더라고요. 바보야. 당연한 거잖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당연한 걸 안 하는 부모도 있잖아요. 지훈이가 박재성을 떠올리며 말했다. 그 사람처럼. 지훈아. 네. 이제 그 사람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 우리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자.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대신 앞으로는 어머니 걱정만 하고 살 거예요. 내 걱정? 네. 이제 제가 어머니를 책임질 거예요. 서연이 웃었다. 아직 대학생인데 무슨 소리야. 대학 졸업하고 좋은 회사 들어가서 어머니 편하게 해드릴 거예요. 그런 부담 갖지 마. 엄마는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만 하면 돼. 아니에요. 어머니가 저를 위해 15년을 희생하셨으니까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위해 살 거예요. 지훈이의 눈에 결의가 서렸다. 그리고 지훈이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나중에 제가 결혼하면 어머니를 진짜 친정 어머니처럼 모실 거예요.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며느리한테 미안하잖아. 아니에요. 미리 얘기해 둘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저에게 아빠이자 엄마셨다고. 그러니까 2배로 잘해드려야 한다고. 서연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지훈아, 고마워. 어머니야말로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모자는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서로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15년간 둘만의 힘으로 이겨온 세월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박재성이라는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그 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한 밤이었다. 그 에필로그. 6개월 후, 서연은 새로 문을 연 카페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법정에서 받아낸 배상금으로 오랜 꿈이었던 작은 카페를 차렸다. 엄마의 마음이라는 예쁜 간판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다. 어머니, 손님 오셨어요. 지훈이가 카페 안쪽에서 나타났다. 방학이라 아르바이트를 도와주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서연이 밝게 인사했다. 손님은 동네 아주머니였다. 단골이 된 지 벌써 3개월째였다. 사장님, 오늘도 아들분이 도와주시네요.
참 듬직해요. 그럼요. 우리 집 자랑이에요. 서연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대학생인데도 어머니 도와주다니. 요즘 보기 드문 효자예요. 과분한 말씀이세요. 지훈이가 쑥스러워하며 인사했다. 손님이 나간 후 모자는 카운터에 나란히 앉았다. 어머니, 지난번에 그 사람 소식 들었어요?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누구? 박재성이요. 서연이 잠시 생각했다. 아, 변호사님한테 들은 거? 재산 압류되고 빚더미에 앉았다던데. 어머니는 어때요? 좀 미안한 마음 들어요? 전혀. 서연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자업자득이야. 15년 전에 책임감 있게 행동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고. 맞아요.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깔끔한 차림의 여성이었다. 어서 오세요. 저, 혹시 김서현님이세요? 네, 맞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SBS 다큐멘터리 팀 조재영 PD입니다. 여성이 명함을 내밀었다. 다큐멘터리요? 네. 어머니들의 숨은 영웅담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제작 중인데 어머니 이야기를 들었어요. 조 PD가 설명했다. 15년간 홀로 아이를 키워서 명문대까지 보내시고 법정에서 떳떳하게 맞서신 이야기 말이에요. 서연이 당황했다. 제가 뭐 그런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닌데요.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지훈이가 어머니를 쳐다봤다. 어머니 해보세요. 뭔 소리야. 부끄럽잖아. 부끄러울 게 뭐예요? 어머니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가 될 거예요. 조 PD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혼자 아이 키우시는 많은 어머니들이 어머니 이야기를 들으면 힘을 얻으실 거예요. 서연이 잠시 고민했다. 생각해 볼게요. 네, 좋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조 PD가 나간 후 지훈이가 말했다. 어머니, 정말 해보세요. 괜찮을까? 당연하죠. 어머니 이야기는 누구나 들어야 할 이야기예요. 지훈이가 서연의 손을 잡았다. 15년간 정말 혼자서 모든 걸 해내셨잖아요. 혼자가 아니었어. 너랑 같이였다고. 그래도 어머니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의 제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서연이 지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제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자. 네.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그때 카페 문이 또 열렸다. 어머니, 지훈아. 익숙한 목소리에 모자가 고개를 돌렸다. 대학 동기들이었다. 와, 카페 정말 예쁘다. 지훈이 어머니가 직접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다. 아, 맞다, 지훈아. 너 장학금 결과 나왔어. 정말요? 전액 장학금이래. 축하해. 지훈이가 깜짝 놀라며 친구들을 쳐다봤다. 정말요? 응.
교수님이 직접 연락하셨어.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15년간의 노고가 이렇게 보답받는구나. 어머니, 지훈이가 서연을 바라봤다. 이제 정말 걱정 끝이네요. 응, 이제 정말 끝이야. 서연이 지훈이를 안으며 말했다. 그 순간 카페 안이 따뜻한 햇살로 가득 찼다. 15년간의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찾아온 행복한 일상이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그리고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다.